안녕하세요. 실물 존잘 팩트포킹 마케터 시그마케터 조사장입니다. 자, 2020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변호사님들의 홍보 시장에도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을 대비해서 올해 즉 2020년 변호사님 마케팅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내년 2021년 예상도 해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비책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2020년 변호사 마케팅 현상을 먼저 말해 볼게요. 제가 올 상반기 2020년 변호사 마케팅 트렌드에 대해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지만 올해가 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변호사님들의 마케팅의 특징!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비교 체험 극과 극입니다. 마케팅을 하려는 변호사님의 엄청난 증가로 자연스럽게 경쟁과 함께 비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들 사이에서도 완전 고비용 아니면 저비용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도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을 지불하는 고비용 정책 아니면 한 달에 100만 원 내외의 저비용 정책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계세요. 과거에 유행하던 수백만 원 정도, 2, 300만 원 정도의 마케팅은 성과적인 측면에서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과도한 경쟁 때문이겠죠. 이런 극과 극 현상은 개인 변호사님들과 대형 로펌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대형 로펌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은 마케팅 비용도 엄청나게 상승을 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하는 시기로 말이죠. 제 생각에는 현재 국내 상황이 오프라인 영업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 마케팅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대형 로펌에서는 일단 물량 공세로 홍보를 진행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법률사무소나 개인 변호사님들은 이런 물량 공세를 대비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되 대형 로펌이 취급하지 않은 분야를 공략 대신 좀 장기적인 브랜딩 형태의 마케팅 플랜을 짜게 되었죠. 두 번째는 파워링크의 증가입니다. 현재까지 변호사 마케팅의 최고의 핵심은 아직까지도 블로그 중심의 바이럴은 맞습니다. 문제는 바이럴이 굉장히 포화 상태이고요. 이 포화 상태를 극복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모두 대량으로 추가적으로 투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바이럴의 포화로 바이럴에 의한 실제 수익의 확률이 떨어지게 되었고 차선책으로 파워링크 광고에 대한 니즈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파워링크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해요. 그 부분은 과거에 파워링크에 대한 팩트포킹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단 파워링크를 다시 선호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첫 번째 트렌드의 연장선인데요. 중비용대, 즉 수백만 원대 바이럴 마케팅이 효과 및 가성비에서 모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 바로 파워링크로 흘러가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파워링크는 아무리 경쟁이 심해도 순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파워링크에 이혼 변호사로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혼 변호사가 클릭당 비용이 1위가 10만 원인데 5위가 5만 원이고 10위가 2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다면 내가 월 어느 정도 비용을 책정해서 운영만 잘하면 10위 안에 바로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이처럼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만큼의 노출은 즉시 보장이 됩니다. 즉 비용은 들지만 시간 투자는 거의 없는 거죠. 만약에 이걸 바이럴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실제 비용을 투자한 만큼 노출이 잘 된다는 보장도 못 하거든요. 당연히 노출이 안 되면 매출에는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형 로펌의 전국 시장 공략입니다. 이 역시 첫 번째 트렌드의 연장선인데요. 2, 3년 전만 해도 서울의 대형 로펌들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광고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의 로펌들이 광역시급을 포함해서 수도권 및 전국의 주요 도시들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억소리 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기존에 탄탄한 영업망을 가지고 계신 변호사님들은 당장의 문제가 없겠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온라인 마케팅에 적극적인 변호사님들의 경우엔 1차적으로 즉각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영업망을 가지고 운영하시던 변호사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서울 대형 로펌과의 브랜드 싸움에서 밀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 쪽 광고는 포화 상태예요. 투자한 만큼 뽑을 수 있는 확률이 낮아졌다는 거죠. 물론 아직 서울의 법률 시장이 가장 크지만 홍보의 측면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경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죠.
서울 이외 지역은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서울에 투자하는 비용보다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공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지역에서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는 변호사 마케팅 자체가 단순히 내 지역의 변호사와의 싸움이 아니라 전국의 싸움이 되어버린 건 확실합니다. 우선 2020년 변호사 마케팅 트렌드를 크게 세 가지 정도 언급해 봤는데요.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통적으로 결국 경쟁입니다. 저도 이 일을 수년간 해오고 있지만 경쟁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 5년 전에는 한 달에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면 충분히 할만했고 성과도 잘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절대적인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단지 보편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1년 변호사 마케팅의 예상 트렌드와 현실적인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안 해주시고 그냥 봐주시기만 하셔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C급 마케터 조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